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똘프입니다. 삼성을 보면 미래가 보입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SK하이닉스가 3분기 드디어 플러스 실적을 내면서 내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조심스럽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핸드폰 시장의 정체기와 미중 무역전쟁, 한일 간 문제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최근 한 달 새 국내 대기업들 사이에서는 486조라는 엄청난 규모의 인수합병, 특히 이종 간의 합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체된 성장을 돌파하기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통해서 세계 시장을 상대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려는 기업들의 행보가 그만큼 뜨겁고 본격화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 우리나라의 경제와 함께 했다해도 과언이 아닌 삼성의 비상한 행보들에 대해서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대표 글로벌 기업 삼성의 미래를 위한 이러한 움직임들을 통해서 내년, 내후년 국내 경제가 어떻게 될지 유추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8월 인공지능 AI, 5세대 5G 이동통신, 시스템 반도체, 자동차 전자장비, 전장이라고 하죠. 이러한 사업 등을 통해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가운데에서도 삼성은 차세대 산업 투자와 인재 영입 등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급격하게 투자와 신기술 확보를 늘리고 있는데요. 특히 작년 8월부터는 AI, 5G, 바이오, 반도체를 4대 미래 산업으로 삼고 2021년까지 총 180조 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하고 1만 5천 명의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 국내 연구개발 R&D 분야에 73조 원, 첨단 생산 인프라 설비에 60조 원을 투자합니다. 먼저 4년 전 전장 사업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던 하만을 무려 약 10조 원을 들여서 인수 합병했습니다. 자동차 사업을 접은 삼성이지만 국내 기업으로서는 역대 최대 금액으로 전문가들은 미래 먹거리로 분류되는 전장 산업에 뒤늦게 뛰어든 만큼 삼성이 자체 경쟁력을 키우기보다 M&A를 통해서 단숨에 따라잡는 길을 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올해 4년 만에 삼성전자와 하만은 차량용 디지털 콕핏이라는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에 성공하고 런던을 포함한 미국, 뉴욕, 독일, 프랑크푸르트, 프랑스 파리, 베트남 호치민, 일본 도쿄 등 글로벌 6개 도시의 전시관을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험 인증기관인 독일의 TÜV 라일란드의 자동차 기능 안전 국제 표준인 ISO 26262 기능 안전관리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디지털 콕핏은 자동차 안에서 집안의 스마트 가전제품과 전등 등 사물 인터넷 기기를 제어하고 집에서 자동차 시동을 거거나 연료 상태가 확인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삼성은 2018년 1월 실리콘밸리에 AI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이어서 영국, 캐나다, 러시아 등 AI 기술과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 AI 연구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작년 6월에는 AI 분야 세계적인 권위자인 프린스턴대, 코넬테크, 하버드대 교수들을 영입해서 펠로라는 최고직을 주었으며 2020년까지 1000명의 국내외, 국내는 600명, 해외는 400명 AI 전문가를 양성 중에 있습니다. 인재뿐만 아니라 기술 투자에 있어서도 이미 2016년 실리콘밸리의 AI 플랫폼 개발사 비브랩스, 2017년에는 국내 스타트업 대화형 AI 서비스 개발사 플런티를 인수한 상황입니다. 특히 삼성이 중장기적으로 D램과 같이 키울 히든 사업은 신경망 처리 장치 NPU입니다. 인간의 뇌를 모방한 AI 반도체 핵심 기술로서 시스템 반도체 분야의 핵심 기술입니다. NPU를 장착한 AI 반도체 시장은 현재 매년 52%씩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지난해 43억 달러에서 2023년엔 343억 달러, 약 40조가 넘는 시장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이 분야는 이미 구글, 엔비디아, 퀄컴, 하웨이 등도 자체 NPU를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주도권을 잡은 업체는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삼성은 NPU 시장을 선점하는 기업이 AI 시대의 주도권을 잡게 된다. 중앙 처리 장치, 그래픽 처리 장치 시대를 지나 NPU 시대가 오고 있다면서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NPU 기술을 집중 육성해서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1위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가뭄 중에 삼성, LG,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의 3분기 깜짝 실적은 D램 재고가 예상보다 빠르게 소진되고 있고 SK하이닉스의 경우는
거의 정상 수준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고 감소는 곧 수요 회복을 뜻하기 때문에 내년 시장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삼성 또한 D램과 낸드 플래시 모두 상반기 대비 재고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메모리 시황이 저점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5G 시장도 올해는 수천만 대 수준이었지만 내년에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확대, 5G 통합칩 등 출시 등으로 인해서 2억 대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전쟁, 일본 수출 규제, 홍콩 시위 사태, 영국 브렉시트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 가운데 정부의 소득주도 정책 등이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올해 정부는 총 예산 중 65%를 상반기에 집중 사용함으로써 하반기인 7월부터 3분기 뒷심이 부족했다는 평가로 정부는 남은 4분기 재정 여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전문가들의 평가 및 과제는 역시 생산성 향상과 신성장 동력 확보 등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하고, 한국 경제가 기초체력이 역동적이었던 신흥국보다는 선진국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정책들이 필요하며 정부의 재정 기여 효과도 더 높여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내년에도 신산업과 연구개발 R&D에 집중 투자할 것이며 건설 등 사회 간접 자본, SOC 투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 방송드린 영상과 같이 삼성을 비롯한 한국의 기업들이 열심히 공을 들이고 있는 유럽, 아세안, 러시아 등과의 수백조 원대의 초대형 사업들이 곧 계약 직전에 있습니다. 올해 연말 혹은 내년 1, 2분기 내에 적어도 수십조 원대의 수주 물량이 계약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세계 시장을 움직이는 글로벌 기업들, 미국, 유럽 등의 대형 반도체, IT 기업들이 한국의 향후 10년 이상 미래 가치를 먼저 알아보고 자신들의 핵심 조직인 R&D 센터 자체를 한국으로 이전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사실도 전해드렸습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이 어떻게 공격적인 투자와 혁신을 이루며 국난을 돌파해 나가는지 배워야 한다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